자, 다음 종목 또 가볼 텐데 이번에 또 카테고리 좀 많이 바뀌게 되는데 지금 전화가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현대로템, 현대로템이요. 네, 21,600원에 5%. 21,600원에 5%. 혹시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한 달, 두 달, 얼마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혹시 그 매수하신 포인트는 어떤 부분 보시고 매수하신 거예요? 이게 국가 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 관련해서도 그게 호재가 있다고 그러고, 예. 또 대북 관련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방위산업 관련해서도 일단 다 좀 좋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좋은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주가도 더 크게 오르겠다. 이런 기대감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어느 정도에 팔아야 되는지 말이지 이게 계속 지금 오르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예, 판단이 알겠습니다. 안 서가지고요. 얼마 전에 또 26,000원대까지 갔는데 그때에 비해서 조금 내려와서 여기서 네. 이쯤에서는 수익을 실현할까 이런 고민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정도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 현대로템 가지고 계십니다. 뭐 국가철도망 계획, 4차 계획, 그리고 뭐 대북 관련한 이슈도 그렇고 현대로템에 대한 기대감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주가 좀 올랐다가 살짝 주춤하는 상황이네요. 어느 정도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저는 직전 저점이 한 23,150원에서 좀 형성됐다가 지금 네.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전고점 넘어간다는 관점으로 놓고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이는 거는 28,000원 이하에서 매도하는 건 좀 아깝지 않나. 네. 그래서 28,000원 이상권, 한 28,000원에서 한 3만 원 사이 정도까지는 목표치를 좀 놓고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먼저 네. 이제 결론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이제 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냐면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질문하는 사이에 관련된 좀 공시를 좀 봤어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이제 현대로템에 투자한 뭐 철도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셨고 네. 플랜트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셨고 대북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렇죠. 대북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좀 북미 쪽 관련된 대화 기대감,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이거와 관련된 좀 액션도 좀 취해지다 보니까 네. 뭐 아난티를 비롯해서 뭐 현대 로템,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주식들이 좀 괜찮았죠. 뭐 조비나 이런 그렇습니다. 주식들도. 근데 경협 섹터들 가운데서 저는 현대 로템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난티나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경협 강강 아니면은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대 로템은 대북주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주는 아니에요.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대북 관련된 모멘텀으로 만약에 재료로 간다면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게 설사 잘못되더라도 네. 이 기업은 계속 공시를 발표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수주 관련된 공시를 좀 보게 되면 네. 지금 제가 체크한 게 올해 1월 달부터 일단 체크를 했는데요. 그 전 네. 것도 뭐 있겠죠. 근데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관련된 공시를 보니까 이거는 숫자랑 펀더멘탈하고 관련된 계속 공시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도에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계속 적자를 좀 기록을 하다가 네. 이제 계속 그 실적을 좀 뽑아낼 수 있을 만한 뭐 항체치료 관련된 걸 연이어서 막 공시를 하면서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한 단계 좀 레벨업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 가운데서 PCA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 기업은 정말 공시를 정말 많이 하는 네. 이런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시가 어떤 뭐 관련된 특허 기술을 취득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뭐 할 계획이다, 어떤 공장 증설이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어떤 뭐 관련된 특허를 확보를 해서 이 특허를 가지고 어디를 뭐 활용을 할 것이다. 예. 어디하고 뭐 해외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기술 협력으로 했기 때문에 뭐 요런 건 그냥 청사진이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렇죠. 실적 계약을 해서 얼마 나왔다. K1 외주 장비 뭐 계약 금액이 2,340 이렇게 숫자로 다 찍히네요. 숫자로 딱딱 찍히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건 맞지만 네. 대북이라는 이 테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걔네들이 없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성적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어떤 이 공시 있잖아요. 계약된 어떤 금액이 거짓말이거나 네. 아니면은 계약한 업체하고의 어떤 큰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이게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이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뭐 과거에 이제 MB 정권 때 건설사들이 해외 저가 수주 네. 하는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해요. 네. 그래서 뭐 옛날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른 건설사들 그 저가 수주할 때 현대건설만 저가 수주 안 했거든요. 오. 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기 뭐 그냥 싸게 팔지 말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네. 우리 정도의 어떤 글로벌 이 위치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문화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저가 수주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야 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만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프로를 보게 되면 숫자를 갖추면서 올라가는 상승이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런 분위기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목표치를 좀 낮추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목표치를 높인 상태에서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기준가가 일단 23,000원 정도 뭐 로스컷을 좀 제시는 해드리긴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목표치를 좀 높게 보신 상태에서 좀 비싸게 파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 목표치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28,000원 이상권, 한 3만 원 정도까지 목표치 좀 높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언제쯤 팔까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28,000원 이상에서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혹시 네. 조정할 때 한 5% 정도 더 추가로 매수해도 되겠네요. 추가 매수도 괜찮을까요?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예. 요번에 이제 이틀 전에 찍고 왔던 자리, 6월 24일 저점이 23,150원이니까요. 네. 요 자리가 좀 방어되는 거 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수익 좀 많이 보고 나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전화 종목 상담 봐드렸습니다. 자, 현대로템 살펴드렸습니다. 수익 좀 많이 실현하시고 다음에 또 전화 주시면 좋겠네요.